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공학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발전공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공학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은 힘들고, 다음 주쯤에는 좀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발전 쪽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보여드리기 힘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전공학에 나와 있는 문제가 한 49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연속의 원리,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릴 건데요. 동영상들도 좀 보여드리고. 일단 연속의 원리가 뭐냐? 말 그대로 연속입니다. 근데 어떤 게 연속이냐 이거죠. 물이 연속해서 흐를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래서 Q는 AV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연속의 원리에서는. Q는 AV인데 이쪽에서 물의 유량은 면적과 물의 속도다. 그럼 이쪽에서 나올 때는 나중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간 물이나 여기를 빠져나오는 물이나 같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지나가는 물의 양 Q는 여기서의 면적, 이 면적 A1과 여기서의 속도, 이게 크니까 속도는 느리겠죠. V1입니다. 여기서는 물이 빨리 나간다 이거죠. 여기서 Q2, 물의 유량도 여기서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면적이 작으니까 V2는 높아지겠죠. 속도가. 그래서 여러분은 물 같은 경우에 세게 틀 때 어떻게 보면 줄이면은 압력이 세져가지고 빨리 물이 나가는 거죠. 그게 연속의 원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 유수가 갖는 에너지, 위치에 따른 압력, H 플러스, 또 B분의 H에 뭐 2분의 W분의 뭐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는 거기서 위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압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속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어떤 힘들에 대한 그거를 에너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모이면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이제 베르누의 정리를 가지고 이제 토리치레의 정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베르누의 정리에서 이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토리치레의 정리는 뭐냐면 아까처럼 베르누의 정리를 또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본다면은 연속의 원리, 베르누의 정리, 토리치레의 정리를 세 가지를 묶어서 25점짜리로 나왔던 문제가 있고요. 하나씩을 따로 물어서 10점짜리로 나왔던 문제가 있고요. 요거 세 개는 기본입니다. 발전에 들어가면 이 세 개는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을 하셔야 되고요. 토리치레의 정리는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들어오고 나간 건 같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무한한 큰 탱크입니다. 아주 큰 탱크니까 얘는 물은 천천히 위치 변동 없이 조금씩 내려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는 이 부분하고의 어떤 양이 같느냐. 그럼 여기서 위치 에너지도 있죠. 여기도 위치 에너지도 있죠. 얘가 눌러주는 어떤 힘들도 있을 거죠. 여기 나가는 양들이 있을 거죠. 그게 같냐. 아까처럼 연속의 원리에서 다 연계돼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이런 수력, P는 9.8 QH 증명 보시면 되고, 조합수조의 개념. 조합수조가 뭐죠? 예? 가바나 프리처럼 출력량을 조절하는. 무슨 출력량이요? 낙차의 수력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게 유량을 조절해주는. 우리가 들어차 있는 탱크가 아니에요? 다 내용은 알고 계신데 표현을 할 때 이게 좀 힘드니까 그림으로 그리시면 이거지. 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압관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 발전기가 이렇게 달려있을 겁니다. 조합수는 압력을 조절하는 수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되죠. 어떤 압력이냐 이거죠. 여기서 물이 들어와서 여기를 지나서 수차를 돌려주는데 이 수차가 어떤 원인에 멈췄습니다. 멈춰가지고 물이 못 지나갑니다. 물이 못 지나가면 이 압력이 여기서 걸리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여기서 압력이 터져버립니다. 어딘가 터져버리겠죠. 그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상부에, 댐의 상부에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수조인데 거기까지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수조의 종류에는 단차 수제, 여기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단차 수제, 단동용, 차동용, 수동용, 재수공용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끝인 겁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답은
여기 기능을 설명하라, 종류를.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수조 부분에 대한 이게 압력이 여기서 걸리면은 여기서 터져버린다.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부에서 그 압력을 바깥으로 빼주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이게 그냥 얘기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종류를 설명하려니까 단차 수제가 있다. 수차의 종류. 뭐가 있죠? 네?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먼저. 충동 수차하고 반동 수차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반동 수차가 뭐가 있죠? 충동 수차는 뭐가 있죠? 이제 이게 또 헷갈리는 거죠, 이제. 충동 수차가 있고, 반동 수차가 있다. 충동 수차는 뭐고, 반동 수차는 뭡니까? 충돌에 의해서. 예. 반동.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몸짓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은 지금 못하고 계세요. 충동 수차는 충격에서 움직이는 수차입니다. 반동은 반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차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충격이라는 게 물을 쏘는 거죠. 물을 노즐로 쏘는 겁니다. 이게 펠트 수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충동 수차에서 딱 나눠버리고 얘가 펠스, 사카, 너에서 이 반동 수차가 이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프란시스 수차, 사리 수차, 카플란 수차, 프로펠러 수차, 요게 반동 수차죠. 눌러져서 가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노즐이 있어가지고 동그란 게 노즐이 있으면은 여기서 뭔가 톡톡톡톡 쏘는 이 그 노즐이 탁탁 밀어지는 게 있고 얘는 어떻게 합니까? 관로상에서 그냥 물이 지나가면서 그걸로 밀어 내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수차의 종류는. 그럼 수차의 특성은 어떻게 되냐? 이제 또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조속기. 뭐 이거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기니까. 발전 쪽,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력 쪽이 되겠죠. 이렇게 딱. 여기도 수력 쪽이 되죠. 이 조속기는 수력 쪽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화력 쪽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속도를 조정하는 기기니까. 수차의 특성이니까 이 수차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수차의 특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떤 형태가 되느냐, 무구소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나오겠죠. 여기는 제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만 적어놔가지고. 내용이. 수차 발전기하고 터빈 발전기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이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수차는 낙차이고, 네. 터빈은 전기에, 일단 한번 내용을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발전기인데 얘는 수차를 이용한 발전기고 얘는 터빈을 이용한 발전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 구조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올 겁니다. 구한, 가전, 반무, 충용, 효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예? 구조는 어떻게 되냐? 수차 발전기 아까처럼 뭐 지금 뭔가 눌러져서 내려가는 거. 터빈 발전기 증기로 때려서 가는 거. 구조, 가격은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안정도 측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얘가 더 좋죠. 단락비라든가 그 다음에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무효전력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차이점이 비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준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수차 발전기는 뭐고, 터빈 발전기는 이런 건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이런 항목들에서 비교를 했더니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양수발전소, 가변석 양수발전. 양수발전은 아시죠? 남는 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펌프를 해가지고, 베스트 믹스 상에서 어떤 피크치에서 다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을 흘려보내서 발전을 하는 양식이다. 근데 가변석 양수발전은 거기에 어떤 프로펠러 수차를 달아가지고 가변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있고, 여기도 보시면 양수발전소도 이제 종류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 그리고 그 유역 변경식이라든가 어떤 부분 요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그 물의 치수 방법에 따라서 양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봐줘야 되고 사실 요거 말고도 이제 관연도 문제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냐 물의 이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염수 속도 염분을 해가지고 염수 속도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배를 띄워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기 안에 어떤 물에 들어있는 농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그 다음에 무슨 갈수기, 평수기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문에 나왔던 것도 있었고요. 1년 중에 365일에 며칠 이상이 되면 갈수기고 며칠 이상이 되면 평수기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기본서 체계는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에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관연도 문제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요 다음에 연구반은 관연도 문제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걸 한번 봤으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냥 관연도 문제를 보고 그거를 관연도 문제를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시험을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30분 동안 시험 보고 나서 관연도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쓴 키워드하고 관연도 문제 키워드하고 보시면서 관연도 문제 모범 답안을 가지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식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 다음 과정은 연구반은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기본반에서 했던 사람들도 지금 기본반 하면서 연구반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은 뭔가 조금 업데이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건데 다른 학원은 그 과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강사가 다 따로따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점차 레벨이 올라올 수 있게끔 여기 안 되면 여기도 와서 들으십시오. 여기도 안 되면 여기 와서 들으십시오.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듣다가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십시오. 근데 대신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서 다른 학원 가면 못 듣거든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지금 뭐 내일부터 하는 모의시험 같은 것도 직접 참석해 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미리 맛보기를 한번 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은 높게 가야지만 안 됩니다. 약간은. 기본반에만 만족했으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반에 와서 힘들더라도 들으시라고 하는 부분이 연구반에 하다 보면은 기본반보다 분명히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반에서 듣는 것보다. 근데 또 이제 관연도 문제풀이반이나 지금 파이널 시험반 쪽에 가면 또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종류. 보일러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잘 안 봤는데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뭐가 나야 될까요?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형, 드럼형. 저는 요 네 가지밖에 생각 안 납니다. 일단 화력발전소 보일러 종류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효율 향상 대책 이것도 키워드가 있었는데 제가 외웠던 건데 복사열람도 싸단복 속이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쓰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 열효율 향상 대책이 제가 외웠는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한 15점 정도는 맞은 것 같습니다. 15점 정도. 제 기분에는 외워서 썼는데 조금 뭔가 부족했겠죠. 뭔가. 그래서 거기 있는 키워드를 썼을 때 그 정도는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화력의 열효율 향상 기기들이 뭐가 있냐. 그래서 여기 그 열효율 향상 기기가 이제 절공급입니다. 절공급. 여기 과제 절공급이 있는데 절공급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열효율 향상 기기가. 절공급이 뭐냐.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봐야 되는데 제가 안 보고 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서 과열기, 제열기는 어디 있을까요? 보일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의 이 옆에 지능이 여기가 과열기하고 제열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왜냐면은 여기서 불을 뗐어요. 그럼 증기가 나온다면 이제 그 증기 아까 그 부분에 따라 자연순환식은 자기가 혼자 다는 거, 강제순환식은 뭔가 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드럼형은 위에 이렇게 드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류형은 드럼이 없이 그냥 이 관이 하나로 다 연결된 거고, 그런 식으로 앞에서 보시면 돼요. 일단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불을 떼면은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스팀을 돌리고 나오면 스팀을 돌린 거를 여기서 과열을 시켜요. 그러니까 스팀을 돌리기 전에 여기서 과열기를 통해서 이 과열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을 돌리고 나오면 다시 나와서 제열기를 통하는 거예요. 제열기를 통해 가지고 다음 스팀을 돌리는 거예요. 스팀이 아까 고압 터빈, 그 다음에 중압 터빈, 저압 터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얘를 돌리고 나면 얘가 온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압력이 없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얘 돌리고 나온 게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제열기를 거치는 거예요. 제열기를 거치면서 다시 들어가서 이 두 번째 터빈을 돌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수기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이 뜨거운 증기가 연락차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이 복수기가 물의 냉각기에, 콘덴서라고 하는 냉각기에서. 그래서 복수기가 엄청나게 커요. 복수기의 높이가 한 3층에서 5층 정도 높이가 돼요. 최소.
보면은 이제 보일러를 감싸고 있는 이 이따만한 왜냐면 냉각기니까 여러분 공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한 3층 정도 높이로 이제 바깥에 열교환기처럼 해서 물 쭉쭉쭉 내려오는 냉각탑 같은 게 바로 이 콘덴서예요. 옥상에 보시면 냉각탑들 달려있잖아요. 그거를 발전기 옆에다 이렇게 둔 거예요, 옆으로. 바닷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데 이 연락차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속도가 빨라져요. 연락차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여기서 빨리 당겨지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연락차가 크다는 거는 그 에너지가 이쪽에서 다 일로서 환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100도고 여기 10도다. 그럼 90도만큼의 속도가 발생하는데 그 90도만큼의 속도가 결국 이걸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뭐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해가지고 급수가격이 저속 급수가격을 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빼내는 게 있고 5, 6, 7, 8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급수가격을 그냥 여기서는 급수가격 해가지고 하나만 쓰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요 급수가격으로도 일부 또 돼요.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만 돼 있어요. 네모나게 돼 있어. 그냥 보일러 지나서 과열기 지나서 그 다음에 뭐 제열기 같은 것도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예? 보일러 지나서 과열기 지나서 터빈 지나서 그 다음에 복수기 지나서 급수가열기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공기열기 지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공기열기는 어디 있을까요? 있고 연료가 같이 들어가는. 공기열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 빈 공간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공간에. 근데 그림상으로는 공기열기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시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보면 공기열기가 이쪽에 있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여기 있다 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다 뭔가를 배치해 놓은 건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림만 이렇게 4개로 보다 보니까 자꾸 그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물을 보고 이렇게 딱 하면 아 여기 빈 공간에 얘가 들어가서 이쪽에 공기 예열하고 왜? 공기 예열하려면 뜨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뜨거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보일러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뜨거운 거 옆에 있는 거예요. 공기열기가. 그래서 공기를 예열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갈 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다. 여기서 불을 떼니까 여기서 불을 떼면서 공기열기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 뜨거워져 있으니까 그 옆에 있으면은 공기 예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복수기의 손실이 47%로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안 시키고 그냥 뜨거운 거 넣으면 좋을 텐데 왜 거기서 또 복수기에서 냉각을 시켜서 차량만 들어가서 이쪽에 지금. 손실은 있지만 이 연락 차이에서 이 속도가 나오거든요. 이 열이 이게 차이가 없으면 여기서 속도가 안 나와요. 증기가 열 차이가 없으면 증기가 나가겠어요, 별로? 네? 회전을 정확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연락차가 있어야지 이 회전에서 이게 돌아와야 되니까. 복수기에서 손실을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 복수기로 들어가는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빼는 거야, 이렇게. 빼내가지고 뭐 재생시키고 재열시키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어차피 손실이 생겨요.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쪽에서 열을 더 보상을 받는 건데 대신 온도 부분은 떨어뜨려야 돼요. 온도 부분은 안 떨어뜨리면 회전이 안 되니까. 아까 이게 연락차가 요게 될수록 더 빨리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역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전체적인 콘셉트예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열기, 제열기는 윗부분이 있고 절탄기도 아까 그 공기열기 그 밑에 있어요. 이코노마이저. 그리고 급수가열기 밑에 있고. 그래서 절탄기, 공기열기, 급수가열기가 뭐라고? 화력의 열을 향상기계 가지고 그 보일러에 뭐 보시면 과열기, 제열기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그림으로 딱 해가지고, 아, 과열기 있고, 제열기 있고, 그 다음 공기열기 있고, 거기 절탄기 있고, 그 밑에 급수가열기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생각하시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냥 무조건 외웠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아, 요거를 이렇게 좀 외워가지고, 실지하고 똑같게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해가 잘 되겠다. 이렇게 한 거고. 불순물에 의한 보일러 급수장애. 뭘까요? 스케일 같은 경우. 배관 같은데 이제 뭐 찌꺼기 낀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불순물, 그러니까 물 자체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드럼 같은 걸 이용하는 게 뭐냐? 물이 증류수만 쓰겠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공기만 나가니까 뜨거운 공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증기니까.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뭐냐? 바로 그게 관리용 같은 거.
드럼이 없이 그냥 바로 가니까 거기서는 물을 좋은 걸 써야 되죠. 동기발전기 병렬운시 조건, 이건 뭐 그냥 넘어가면 되고, 여자기 방식에 대해서 논하셔. H 여자기, 뭐 DC 여자기, 뭐 이렇게 나오고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이건 옛날에 무슨 박사님이 쓰신 논문지가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거기가. 그분이 같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전력연구원에 같이 잠깐 일을 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분하고 일한 지가 한 17년 됐네. 가능출력급선. 이거 딱 나오면 오전에도 설명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가능출력급선 그림을? 지진이 일어나서 좌여자 되고 저여자 되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제한. 여기는 몇 프로? 85%. 여기는 몇 프로? 예? 95% 뭐 90%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이 그림을 작게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에 의한 UEL에 의한 제어, OEL에 의한 제어, 그 다음에 정타 안정도에 대한 제어, 뭐 이런 식으로 그림 더 그려주고. 1번이 뭐냐? 이건 출력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건 여기가 고정제 담부가 문제가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에 의한 문제 때문에 더 못 간다. 실질적으로 발전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더 갈 수 있는데, 뭐 제한 때문에 제한되고, 뭐 제한 때문에 제한되고, 뭐 제한 때문에 제한되고, 뭐 때문에 제한돼서 이런 발전기의 가능 출력 극성이 작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얘가 온도 부분이 고정자 담부의 온도 상승, 얘는 유효 전력의 출력의 제한, 얘도 온도 상승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바깥에 전기자 건선의 온도, 여기, 전기자 건선이고, 얘도 고정자니까 전기자 건선 쪽이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고정자, 여기 담부 쪽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뭐 역상제동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터 액션과 제너레이터 액션은 표시하라. 이건 송전전력 방지 정식. 이거는 말로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데, 일기 무한대 곡선에서 이제 모터 액션하고 제너레이터 액션인데, 이게 송전전력 방식이 보시면 일기 무한대 곡선에서 보내주는 거하고 받는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계적인 부분하고 아까 전기적인 부분, 그런 개념으로 얘도 보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딱 보면 이걸 영역을 표시하라 그러면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기존에 보셨던 일기 무한대 곡선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그런 형식하고 비슷하게 돼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발전기 냉각 방식 세 가지. 이게 뭘까요? 거기 그렇게 나와있네? 냉각 개방형, 반 개방형, 예. 세 통풍형, 예. 1600 공기순환형. 예. 결국은 이제 냉각 방식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라. 그러면 이제 순행식, 공냉식이 아니에요. 수도가스가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순행식이 들어갔냐, 이걸 이제 K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까처럼 발전기는 공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형 발전기고, 한전의 발전기는 공냉을 해가지고는 냉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기하고 수소하고, 이렇게 같이 냉각을 하거나, 수소하고 냉각을 하거나, 수소하고 물하고 냉각을 하거나, 이런 식의 조합이 되는데, 그걸 조합을 하려면 아까처럼 반폐형, 전폐형, 뭐 개방형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형태의 어떤 냉각 매체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행식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단점은 뭐냐, 물이 들어가야 돼요. 발전기에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발전기는 전기인데 어떻게 물이 들어가지? 물통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의 흐름 통로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커져야 돼요. 그 권선 사이에다가 보일러 놓듯이 안에다가 하나의 그 배관들을 다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야지 냉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행식은 좋은데 그 크기가 커지고 관리하기 힘들고 부식도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제일 좋은 걸로 빠지는 거고, 가장 좋은 건 공기 냉각이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데 냉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냉각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수소 냉각을 쓰는 거예요. 거의 발전기 쪽은. 수소 냉각 같은 밀봉을 해가지고 수소를 넣는데, 수소를 넣고 빼고 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 수소가스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책에 보면 0.5,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kg까지도 압력을 높여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압력은 실질적으로는 더 높게 하고 있다. 압력이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효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까 물 끓일 때도 어떻게 해요? 불 끌 때 물을 약한 압력으로 보내는 거고 강한 압력으로 보내는 거고 당연히 강한 압력이 뭔가 세게 가니까 더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냉각을 시킬 때 압력 부분은 책에 있는 압력보다 큰 4에서 7kg 세제곱미터인가로 압력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뭐 자료를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불평형 부하가 터빈 발전기에 미친 영향. 아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떤 걸까요? 부하가 불평형 걸리니까 얘가 찐빠가 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에 찐빠 난다 그러면 덜커덩 하는 것처럼 어떤 진동이라든가 영향이 있을 거고 온도 쪽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충격에 대한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단락비가 뭘까요? 단락비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예? 아니요. 단락비는 어떻게 설명하죠? 예? 예. 저기 정막계 삼류지계. 단락비를 설명할 방법이 있으니까 정막계 삼류지계. 그러고 나서 단락비를 설명하고 그거는 대책이죠. 대책에 대해서 단병주동리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이거 단락비도 돼도 이거 뭔지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 정격 속도에서 무브와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 삼류지계, 삼상 단락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밑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막계 삼류지계를 그냥 외워버렸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단락비 그림을 그려야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예? 그래서 IN, IK 해가지고, IN-K 뭐 해가지고, 그 IS, 위에 ES 해가지고 전압 나오죠. 그래서 그거 그림 그려가지고, 비교를 해서 IN-, IN2- 해가지고 그림해서 IS는 KS분의 1 해가지고 이 KS가 XD가 돼가지고 XD분의 뭐 IN 해가지고 결국은 단락비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다. 그런 거죠. 수차발전기하고 화력발전기의 단락비가 차이가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 그게 이제 문문 답이니까 그거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출력 특성이 이제 비돌극기예요. 비돌극기는 뭐라고요? 화력발전소라고요. 여기서 나온 거 있고, 이 돌극기에 또 출력 부분이 또 있어요. 문제가 2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발전기 운전 형태. 이 특성.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운전 형태 및 특성은? 26번 한번 보세요. 뭐로 나와 있나? 이거는 보일러 아니 복합발전에서 발전기 운전 형태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보일러 터빈 협조제요. 이건 저렇게 돼 있네. 발전기 운전 형태 보면은 요거 말고 이제 다른 저기가 이제 그 복합발전 같은 경우는 그 운전 조건이 1,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 전기 모드, 뭐 기계 모드, 뭐 열 모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제가 혼돈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그거예요. 발전기 운전 형태. 발전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보일러가 있죠. 그리고 터빈 있죠. 그리고 발전기가 있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어해가지고 하느냐. 그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용들은. 그래서 아까 터빈하고 그러니까 보일러하고 터빈하고 발전기는 각각 따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아까 협조제하고 추종제 해가지고 뭔가 각각들을 다 따로따로 제어하겠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별로 특성들이 돼 있고 아까 IPCC에서 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도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발전기 운전 조건이 어떻게 되냐? 운전 형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콜드 스타트에서 핫 스타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운전을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감압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변압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데일리 스타트를 한다든가 뭐 위클리 스타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전되는 조건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터빈의 운전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발전기 운전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터빈의 운전 모드는 되게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몇 가지가 돼요. 근데 발전기의 운전 모드는 제한되어 있어요.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제가 따로따로 나온 거고, 실무적으로 할 때 나오는 그 모드들이고,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세 개를 다 같이 움직여서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느냐, 그 제어를 해가지고 발전기를 어떤 식으로 기동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들어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저도 뭐 내용을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발전기 제어하고 있는 그런 오토메이션 쪽 프로젝트가 있어서 배우고 있는데, 지휘 거를 봤더니 터빈의 제어 방식이 한 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터빈 쪽에. 지 터빈을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 터빈 메이커니까 정확하게 뭐 어떤 내용들인데 잘 모르겠어요. 내용들이 막 있는데, 보고 있는데 지금. 오퍼레이션 모드에 따라서. 근데 그런 거를 여기다 시험에 쓰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혼돈이 됐던 게 요즘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열병합 발전은 나온다. 그럼 열병합 발전 운전 방식과 열병합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열병합 발전을 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발전을 하고 남은 열을 마시고. 예. 시험난방. 열을 병합을 하는 거니까 열을 먼저 쓸 거냐 나중에 쓸 거냐, 그러니까 발전을 하고 남은 열인데 그거면 어떻게 돼요? 탑인가요? 아니면 탑 방식 있고 밑에 방식 있잖아요 지금. 예? 버튼 방식 있고. 열병합 발전, 이건 나왔을 때 제가 모범 답안으로 쓰니까 한 20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모범 답안대로 거기 있는 대로 다 쓰니까. 처음에 이제 방식들이 나왔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도 맞는데, 그걸 잘 해야 될 게 열을 병합해서 쓰겠다는 게 결국, 이거 열병합 발전은 어디 있죠? 보통? 아파트 같은 데 소각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걸 태워가지고 남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거나, 거의 그게 주예요. 아니면 전기를 발생시키고 남는 열을 쓰거나. 그게 탑이냐 보텀이냐, 그게 이제 어디가 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진다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운전 모드들이 있는데, 이제 복합 발전에 운전 모드가 1, 2, 3, 4 해가지고, 아까 열 모드, 전기 모드 해가지고 1, 2, 3, 4 모드가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그 모드하고는 좀 틀린 거지. 얘가 이제, 얘는 발전기 자체에 대한 걸 얘기한 거고, 걔는 복합 발전의 운전 모드를 얘기한 거고.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석탄 가스 발전은 IGCC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갑자기 내려가죠? 이게 뭘까요? 지금 당진 같은 건 90호기가 이거로 했을걸요, 아마? 당진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네? 이게 무슨 특성이 있어서 이거로 바뀌어질까요? IGCC로. 석탄만 띄면은, 예. 휴일사라고 가스를 추출해가지고, 예. 발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에요. 근데 석탄이라는 건 잘게 쪼개서 때우더라도 이게 효율이 안 좋아요. 근데 가스 발전 같은 경우는 효율이 좋잖아요. 더 잘 타고. 그래서 석탄을 가스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석탄을. 그 가스화로 바꿔가지고 가스로 발전하는 거예요. 석탄을 가스화 시켜가지고 발전하는 부분을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는 석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석탄을 개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반 화력발전소에서 개량을 하기 위해서 석탄이라는 연료를 가스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복합발전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하고 스팀터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스팀터빈이 몇 대가 그걸 돌고 나서 그 스팀에 의한 것들을 여기다 돌려주는 그 역할로 돼 있어요. 가스터빈은 작고. 그러니까 스팀터빈 2대에다가 가스터빈 1대라든가, 스팀터빈 3대에다가 가스터빈 1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거든요. 2대1이나 3대1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용량을 같이 맞춰가지고 운전해요. 스팀터빈의 용량하고 가스터빈의 용량하고, 얘가 이걸 하나를 차지하거나 2개를 다 차지하거나 이런 용량으로 분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얘가 30이다. 그럼 얘는 15, 15짜리를 쓰거나 15, 15, 15를 쓰거나, 그거는 이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게끔 이 증기터빈이 운전하고 남은 그 스팀을 이제 가스 쪽에 넣어가지고 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반대로 하겠네. 가스터빈에서 만든 온도를 증기터빈으로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걸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왜냐면은 스팀터빈은 온도가 낮아도 돼요.
근데 가스터빈은 온도가 높아요. 가스터빈은 온도가 몇 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00도, 1000도에서 1500도 사이에. 그럼 스팀 터빈에 들어가는 온도는 몇 도 정도가 될까요? 650에서 뭐 850도 정도. 그러니까 가스터빈에서 1500도로 했으니까 그게 나온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스팀 터빈은 보일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돌려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반대로 그러면 얘가 2대면 얘가 1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2대1 해가지고 용량을 맞춰줍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온 출력이 얘 부분을 100% 전달을 못 해주기 때문에 제가 요걸 반대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스 터빈이 나와서 그게 스팀 터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GS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안 될 때 복합발전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유동층 연소 보일러. 요거는 이제 안에 아까 보일러 안에 집어넣는 그 방식에 따라서 유동층 뭐 무슨 층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딱딱해서. 그 유동층이라는 게 이게 PFBC 해가지고 플루라이즈다. 플루라이즈 뭐 무슨 컴버스터였더라? 지금 제가 다 까먹었는데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가 이제 PFBC고요. 순환 유동층 연소 보일러가 CFBC거든요. 그 차이는 압력을 넣어서 돌려주느냐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느냐 그거예요. 아까 잔행식, 강제 순환식 뭐 그런 식으로 보셔도 돼요. 자연 순환식, 강제 순환식처럼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CFBC보다는 이거는 지금 가압 유동층을 더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근데 유동층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유동층 이 연소 보일러는 크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크게. 제가 봤던 거는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는 고려 에너지에 가서 제가 봤었거든요. 울산에. 거기 가서 제가 PFBC 연료가 들어와서 어떻게 가서 이렇게 10층까지 다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현장 가서 보니까 이 밑에서 ID팬에서 올려주면 여기 벽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온도를 떼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온도를 못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중유를 뿜어가지고 불을 떼웁니다. 약간. 한 850도 정도 올라가면 그때 이제 석탄 가루를, 석탄은 뿌개거든요. 석탄이 이렇게 옆에 쌓여있으면 석탄이 들어오면 이제 그 잘게 쪼개가지고 이런 채에다 쪼개가지고 그걸 옆에서 뿌려놔주면 얘가 거기서 올라가면서 이제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다음번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들면서 가운데서 탑니다. 타고 나면 그게 이제 보일러가 있고 그 보일러에서 옆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터빈을 돌려주면 발전이 되고 그 남는 부분을 FD 팬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주면은 나가면서 이제 저기를 S속스라든가 녹스를 이제 제거해가지고 연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식으로 그 중간에 집진기가 있고 그런 형태들을 이제 보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먼저 그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탈출 장치가 아까처럼 속수, 녹수를 이게 질소 산화물이거든요. 녹수입니다. 왜? 공기 중에 78% 거의 뭐 80% 정도가 질소거든요. 나머지 한 19% 정도가 산소고 나머지 뭐 부분들이 일반 한 2% 정도가 다른 부분이 됩니다. 거의 뭐 79.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질소가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태우면 질소가 나오는 거죠. 가압 유동층 연소 보일러에 의한 복합발전. 여기 유동층하고 똑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집진장치 조금 전에 얘기했죠. 전기식 집진장치, 기계식 집진장치. 전기식은 이제 부분방전을 일으켜가지고 아까처럼 어디 전구에다가 그런 남아져 있는 부분을 붙이게끔 하는 거고 기계식은 지나가면서 옆에 붙은 거를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떨어뜨리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붙여놓으면 그걸 떨어야 되니까 얘가 돌면서 쇳덩어리 같은 게 돌면서 이제 쪼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가스 터빈에 대하여 설명하라. 가스 터빈. 아까 이제 복합발전 얘기 나왔잖아요. 가스 터빈이 가스를 이용해서 돌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가스 터빈의 원리가 바로 이게 제트 엔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엔진은 어떻게 돼요? 경유를 떼거나 휘발유를 떼가지고 돌리잖아요. 가스 터빈은 가스를 때우는 거예요. 근데 가스가 이제, 반응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고. 근데 이제 이 가스가 제가 아까 제트터빈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제트터빈도 마찬가지예요. 빠르다고 했는데 시동을 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기름을 떼는 거예요. 사실 제트유라는 기름을 떼는데 그 기름이 폭발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팡 붙으면 팡 하고 터지는데 제트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날개가 있으면 여기서 날개가 들어가면서 이게 계속 압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펑 하고 터지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 여기하고 여기 압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가 뒤로 가면 갈수록 공기 압력이 더 세지면서 여기의 속도하고 여기의 속도가 틀려지면 얘가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게 이쪽으로 더 빨라지는 거예요. 가면서 터지면서 이 속도가 더 빨라지다 보니까 이쪽에 나올 땐 100km고 이쪽에는 뭐 50km다. 그럼 이 속도 차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려 들어가는 그 속도 때문에 공기가 더 압축이 돼요. 그러니까 공기를 압축을 해야 돼요. 비행기는 공기를 압축해서 들어가면 갈수록, 그래서 앞에 보시면 프로펠러 있고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잖아요, 엔진이. 공기를 압축해서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폭발력을 이용하면 얘가 폭발이 더 잘 돼서 그 다음에 출력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가스터빈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공기 압축기가 필요한 거예요. 가스를 태워야 되는데 뭔가 공기가 많아야지 출력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스터빈에는 공기 압축기가 있어서 공기를 집어넣을 때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줘야지만 이 가스가 터질 때 효율력이 좋으니까 더 큰 효과를 얻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는 공기 압축기가 있는데 다른 데는 공기 압축기가 없습니까? 거기는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공기를 넣어봐야 효율이 별로 증대가 안 되니까. 근데 얘는 틀리니까 공기 압축기를 넣는 거예요. 왜냐면 가스니까. 아까 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공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 불을 붙잖아, 그냥. 거기에 공기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 매질 자체가 석탄이잖아요. 석탄이 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스는 공기하고 많이 반응을 해야지 더 활발하게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 경유 집어넣죠? 경유 집어넣는데 자동차 경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에 터보 인젝터라고 위에 달려있어요. 그게 더 힘이 좋다는 게 뭡니까? 공기를 더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인젝션 펌프라고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 공기를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터보 차지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앞에 공기를 압축해서 경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압축해가지고 펑 터뜨릴 때 그 안에다 공기를 많이 넣어주면 얘가 더 힘이 세져서 더 많이 터지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공기 압축기가 들어있는 공기가. 연료전지 뭘까요? 신재생 에너지인데 연료전지 하면 딱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수소, H2O,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연료전지가 나오면은 이제 그 36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수소, 가스 반응에 대한 물과 수소의 가스 반응해가지고 그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림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태양광 발전도 그림이고, 풍력 발전도 그림이고, 다 그림들이. 요거를 설명하려면 아까처럼 수소 나와 있는데, 수소를 이제 사실 이제 전기분해를 하면은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분해할 때 그 물과 수소, H2O잖아요. H2O가 물이잖아요. 물 안에 수소를 빼내면은 그때 그 수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더라.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걸 또 반응시키면은 또 어떻게 해? 전기에너지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림,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림에서. 저는 MP라고 얘기합니다. MP로. 왜? 그림의 위에가 N, 그리고 밑에가 P니까. 그리고 위에 반사방지방이 있고, 그래서 MP 다이오드 해가지고 그림이 나와야 된다. 실리콘 계열에서, 왜? 이건 사실 그거예요. 4가 원소가 있고, 3가 원소가 있고, 5가 원소가 있어요. 4가는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3가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5가는 하나가 남는 거예요. 하나씩 주고받는 거예요. 3가하고 5가에서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반도체의 역할이에요. 원래 이제 4가는 그냥 안정된 거고, 여기서 하나를 뺀 거예요.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뭐냐? 도체예요. 또 도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체냐 부도체냐 이게 있고요. 반도체가 있어요. 이걸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도체는 전하가 흐를 수 있는 부분, 예?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분. 좀 약간 내용들이 틀려요. 뭐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그걸 꼭 도체라고 하진 않아요. 금속이다. 그걸 도체라고 하진 않아요. 금속이 부분인데, 예? 부도체도 있거든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하가 흐를 수 있는 부분. 전기가 흘러야지 이게 금속이라고 해서 도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하가 흘러질 수 있을 때. 알루미늄 도체일까요? 예? 알루미늄 도체가 아니에요. 부도체예요. 전기가 안 흘러요. 전자석으로 붙이면은
그러니까 전자석을 이렇게 붙이면 알루미늄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자석의 성질을 띄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대전이 됐을 때 전자석의 성질을 띄는 거, 아까 뭐 제가 전하가 흐르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이제 캔 같은 거 구별할 때 쇳덩어리 붙는데 알루미늄 캔 같은 건 안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순수한 알루미늄일 때 안 붙는 거고, 알루미늄이 가볍고 뭐 이런 부분들은 있죠. 도전성은 떨어지지만 가볍고 또 좀 튼튼하지가 않죠. 의외로. 그러니까 무른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알루미늄에다가 ACSR 해가지고 가운데다 강섬을 넣어가지고 ACSR을 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응용을 해서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게 다 100%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해서 들어갈 때. 태양광은 이제 MP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요 빨리 설명은 드려야 되겠네,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설명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풍력은 이제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게 뭐, 미국형도 있고, 다익형도 있고, 뭐, 네덜란드형 풍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페르우스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여기서는 뭐, 2분의 1의 MV 삼성 해가지고 어떤 공식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하면은 뭐, 어떻게 몇 미터 이상의 속도가, 뭐, 바람이 불어야지만 발전이 된다든가, 그런 내용들 나오면 되고요. 조력 발전,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될 거고. 이 SMS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슈퍼 마그네틱. 네? 슈퍼컨덕팅, 초전대체를 이용해가지고 저장한 초전대체 저장 장치인데, 최근에 초전도가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하고 관련돼가지고 좀 나올 수가 있어요. ESS 쪽으로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 해가지고 요즘 조금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를 뭐로 쓰냐면 UPS를 이용한 배터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요즘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용량을.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얘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SS로 별도로 하나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ESS 쪽. 소형 열병합 발전. 아까 열병합인데 이제 소형이니까 넘어가면 되고. 분산형 전원의 배전계통 도입과 대책. 예, 대책이 뭘까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뭘까요? 분산형 전원. 아까 얘기했죠. 전보고독, 단상력주. 예? 전압 쪽에 문제가 있고. 분산형 전원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넣고 그걸 대책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이런 걸 봐주셔야 돼요. 분산형 전원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이에요. 여기서 이런 거 쓰다가 문제점하고 대책해서 적당히 써주면 돼요. 그런 부분들도 채워서. 이거에 25점짜리를 써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고 대책이 뭐가 있다. 이런 것들 갖다 쓰는 거야, 그냥. 태양광 발전은 25점짜리를 2페이지반을 쓸 게 뭐가 있어요. PN 접합 다이어드, MP인데, 그리고 거기에 원리, 그 다음에 이게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어요, 또. 이게 또 헷갈려요, 이제. 태양광이 MP고 태양열은 반사판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방사돼서 하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 지별판으로 해서 원자로 이거는 넘어가고 원자로 구성 뭐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지금 옛날에 외울 때도 이게 BWR 뭐 저기 PWR 해가지고 가 뭐 해가지고 외웠었거든요. 그것도 딱 보시면 한 번만 딱 정리하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요. 딱 정리가 돼 있는 게. 그거 보시면 되고. 열 중성자의 사인자 공식 뭐였죠? 네 글자? NEPF로 외웠었는데, 이제 뭐 NPEF로 외우셔도 되고, 중성자 재생률 곱하기 뭐 해가지고, 이거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근데 이 원자로 쪽이 조금 줄었어요, 지금. 최근에 경향에서. 근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자료 쪽이 최근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런 거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어요. NEPF 해가지고. 그게 뭔지 설명해 줍니다. 한국표준형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북한에 가서 설치도 했었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게 뭐냐면 사실 원전 UAE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저거 원자로 팔아먹으려고. 원자로 기술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대통령들 가서 하는 것들도 쇼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세월호 사고 났을 때도 뭐 저거 계약 처결한다고 이제 뭐 비슷하게 가서 했던 거죠. 저 비슷한 계약 때문에. 저런 것들이 돈이 되니까 지금 한국형 원전을 지금 뭐 북한에다 설치를 했고, 그거를 이제 뭐 시운전은 안 들어갔죠. 이제 설치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옛날에 설치하러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자로 보호 대책. 그러면 1보호벽, 2보호벽, 3보호벽 해가지고 다중보호벽 해가지고 5단계가 있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안에 뭐 철근이 들어가고 나비 들어가고 뭐 물이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료를 펠릿에다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보호벽들을 하는 그런 단계들을 보셔야 되고요. 방사선 폐기물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무인으로 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물에다 해서 이렇게 다 집어넣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점이 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경주에 방패장 해가지고 지하에다 넣잖아요. 지하에다 넣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차면은 동굴을 막아버려서 거기를 막아버려요. 근데 거기는 일본에서 문제점 노출을 시켰다는 거. 지상으로. 그게 문제예요. 어디 땅속에다 넣는 게 아니라 지상에 위에다 해가지고 담쳐가지고 그 안에다 건물에다 넣고 안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뭔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어디로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만든 건 걔네들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우리나라 같은 건 어떻게 돼? 후보지를 갔다가 왜냐 안반이 튼튼한 데가 있어야 돼. 뭐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뭐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렇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터널 뚫어가지고 하고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그 방사선 문서도 이제 드럼에다 담아가지고 뭐 준 폐기물부터 해가지고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다 집어넣는다고요. 우리가 이제 저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 갔다 와봤는데 다른 사람들 갔다 온 분들 보면은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절차도 복잡하고 안에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은 그런 폐기물 같은 것들은 다 드럼에다 담아서 폐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 연료 수출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자력 쪽은 나중에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요. 시간 관계상. 그냥 이런 것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도 한번 캔듀 뭐 이렇게 해가지고 PWR 뭐 그런 정도의 개념 정도만 설명드리고 저는 저기서 수력 쪽 조금 설명드릴 거고 수력 쪽에서는 최근에 조금 나왔었으니까 이런 기본 원리입니다. 하고 그다음 나머지 것들 좀 내용들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 기술 계산 쪽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이 기술 계산 부분이 기존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고, 그 다음 요게 아까 전력공학 연습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서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실 건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그건 늦었어요. 왜?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키워드 가지고 외워야 돼. 이 문제 뭐, 아까처럼 뭐 문제가 나왔을 때 정의 쓰고, 뭐 쓸 수 있는 그 키워드만 가지고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주까지 여기 보시면은 다음 주에까지 다음 시간 안에 50문제 합니다. 저거 발전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50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많이 스킵할 거예요. 오늘 설명했기 때문에 요 2주 동안에 그 100문제 뭐 정도를 돌려드릴게요. 키워드만 가지고 시험 보기 2주 전쯤에 키워드만 가지고 하면은 시험장 갔을 때 좀 쓰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한번 써보고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해드리고 싶어도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